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누가 준비해 주셨죠? 제가 준비했죠. 네. 준비는 제가 했고 제목이 아주 멋집니다. 주로 이제 말씀들은 이제 우리 패널 분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뭔가 토론식 질문식? 토론보다는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던지려고 준비를 했고요. 좋아요. 일단 잡은 주제는 내게 남은 삶이 1시간뿐이라면이라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이게 이제 책 제목이에요. 내게 남은 삶이 1시간뿐이라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제 폴 드로아라는 저자가 들어와 진짜 그렇네. 들어와 주저님이 오늘은 좀 쓰신 거고요. 웃겼어. 한평생 삶의 가치와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져온 프랑스 대표 철학자라고 돼 있는데요. 저자 소개도 뭐 하려면 한참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저자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그 하나의 일종의 그 테마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죽음에 대한 얘기네요. 이제 시간을 얘기하고 뭐 시간의 제한을 얘기하면 당연히 이제 죽음이 따라오기 때문에 한 박사님이 지난번 해주신 맞아요. 죽음에 대한 죽음이란 뭐 그 강연지. 책도 사실은 같이 생각났고 발제문처럼 잠깐만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글에 이제 일종의 뭐 요약이라면 요약이고 그런데 우리는 왜 죽음에 대해 생각해야 할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곧 삶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이게 철학자분들이 딱 하시기 좋은 말이죠. 삶이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해보자. 그동안 집착하던 모든 욕망, 불안, 근심, 집착은 무의미해진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과연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시간을 보낼 것인가? 요렇게 운만 띄우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요걸 질문을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좀 먼저 떠오르는 조금 가볍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야, 근데 이제 1시간이네요. 1시간. 너무 짧다. 하루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뭐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먼저 그 1시간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자신이 겪었던 삶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또 다시 같은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뭐라고 썼냐면 삶은 결코 고갈되지도 바닥을 드러내지도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문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 기꺼이 두 번째 삶을 택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삶도 기꺼이 택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삶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무한한 존재를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모든 존재들을 다시 겪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리와인드해서 다시 산다면 또다시 같은 삶을 살겠다 아니면 뭐 다른 선택하겠다 이런 거 한번 다른 선택이 여쭤보시면 뭐가 있을지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한을 두지 않고요.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저는 정말 한 박사님 어떠신지. 한 박사님 어떠시죠? 저는 이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몇 번이나 했어요, 한 박사님. 몇 번 언제 했어요?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건 그냥 과거로 가는 거랑 좀 달라요. 내가 살았던 삶을 인생을 그대로 다시 한번 산다. 또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뭐 저도 다시 살 것 같아요. 똑같이 산다 그래도 다시 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근데 보통 남자분들은 군대랑 근데 고통스러운 몇몇 제가 군대 엄청 좋아. 군대를 좋아하시고. 좀 좋아했어요. 잘 적응하셨으니까. 네. 식습관도 바뀌고.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되게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때문에 내가 성장했다라는 걸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다시 산다 그래도 이 삶을 잊어버리고 다시 산다 그래도 살 것 같아요. 근데 전 이제 저조건이 이왕 사는 거 기억하고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나중에 소개시켜줄 웹툰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많죠. 시간에 관한 콘텐츠 소개해 주세요. 여기엔 없고 시간에 대한 콘텐츠는 없고 이거 되게 유명한 웹툰이에요. 그 전생을 기억하는 여자가 그건 저 못 읽은. 되게 유명한 웹툰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여자가 다시 살아가면서 그 좋아하던 남자를 만난 얘기인데 저는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삶을 다시 산다 해도 내가 이 삶을 우리 부모님을 다시 만나서 내 친구들을 다시 만나서 우리 멤버들을 다시 만나서 지금 와이프 만나서 제 애를 만나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 뭔가 만나는 순간마다 한 박사님의 리액션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오, 너 왔군. 그러니까 초면인데 반가운 거야. 모든 만남들이 처음인데도 반가운 거지. 그렇지. 그때 그렇게 만났어야 돼. 근데 거기서 우리 나비효과처럼 살짝만 바꿔도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흐트러질 수 있죠. 이 질문의 사실은 전제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실제로는 내가 되돌아가서 기억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전과 똑같이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흐트러지지 그래서 이제 이미 랜덤이 않는다는.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그대로 똑같이 진행돼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건 의지나 생각이 있느냐 그런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한 박사님 말을 생각해 보면
기억을 가진 채로 과거를 다시 산다면이 호기심의 영역일 수는 있지만 그 뭐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 하루 이틀 정도 그렇게 뭐 체험해 보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사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렇죠. 예, 그렇게 만약에 10년, 20년, 30년, 40년을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 기억이 꼬이기도 할 것이고 심지어 바뀌지도 예측한 대로 못해, 안 막. 되고 그리고 만약에 다가올 불행을 알고 있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런 불행들은 다 다치는 알고 순간 알고 있는데 못 뭐 받고 그러면 와. 기분.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뭐 호기심의 영역은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네. 저는 저 질문이 그러니까 내 삶을 긍정하느냐의 그렇죠, 질문으로 그렇죠. 읽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갈 거냐가 아니라 내 삶을 그냥 내가 긍정하느냐. 내 삶을. 어떻게 보느냐. 왜냐면 아유 나는 다시 살려니까 나 괴로운 것뿐이야. 나 살기 싫어. 이게 어우 끔찍해 이럴 수도 왜냐면 있고.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린 시절 얘기를 하니까 나는 어린 시절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삶을 긍정하느냐의 얘기라면 저는 데피니틀리 예스죠. 그냥 뭐 다시 살고 싶습니다. 예, 다시 살고 비슷한데 만났던 모든 순간들을 긍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다른 선택의 경우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이 틀에서 좀 벗어나서 저희가 이제 그 시간과 관련된 책을 읽고 한 독서 모임에서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멈출 수도 있다면 세 가지 옵션이 있다면 뭘 선택하겠냐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 세 가지 옵션에도 선택하지 않는 분이 계셨거든요. 나는 특정 구간을 계속 루프하고 싶다는 거예요. 난 그거 되게 공감했거든요. 나 루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도 별로 안 돼서. 저는 우리 뭐 이제 루프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곱하기 숫자를 내가 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면 뭐 해보겠지만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그거는- 단어가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왕가희 감독의 영화 중 화양연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충만했던 시간이 저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을 계속 루프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네. 아 뭔가 좀 안 좋은데. 안 근데, 좋아? 근데 예를 들면 한번 루프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라고 해도 나올 수 없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아니 그 시간보다 좋은 시간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거. 그 시간에 그 뒤에- 갇혀버리겠다고요? 뒤에 그거는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는 있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선택권이 없이 그냥 똑같이 삶을 한 번 더 산다는 것도 긍정하지만 조금 변형이 가능하다면 난 루프도 괜찮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똑같이 살고 싶진 않아요. 아, 그래요? 만약에 뭐 기억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이런 게 되는데 나중에 저렇게 되는데 다 아는데 그냥 그대로 쭉 산다면은 그럼 굳이 안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네 삶을 다시 살더라도 괜찮을 만큼 네 삶이 괜찮았느냐 또는 네 삶의 의미 부여를 괜찮게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는 예스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다시 가서 산다라고 하면 여기선 좀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밖에 이게 없죠. 더 나은 그게 선택이 있는데 내가 알면서 그걸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참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답을 다시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답할 때는 분명히 삶에 대한 긍정도 있지만 굉장히 행복했던 순간을 다시 한번 겪어보고 그렇지. 싶은 게 되게 크다고 이게 또 생각해요. 바뀌면 그 순간도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행복했던 순간을 우리는 다시 한 번쯤 더 겪어보고 싶다. 이런 거. 예. 아 좋네요. 예. 그래서 두서없이 또 두 번째 질문을 또 가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다 소진하면 방송이 뭐 15분 20분이라도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감안하시고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우리가. 아마 시간은 부족할 겁니다. 우리가 감안하시고 예. 획기적인 방송이네요. 늘. 네. 청취자분들 의견도 궁금하네요. 4대 천왕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나에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혹 삶이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을 겪었다가 무사히 그 상황에서 빠져나온 경험과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 이후 삶을 그냥 덤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제가 그런 분도 사실은 실제로 만난 적도 있죠. 있고 저도 좀 그런 게 있고 같은 상황에서 비교적 초연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그때 죽었을 수도 있었던 굉장히 긴박하거나 위험했던 사건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기억 속에. 이게 좀 여쭤보시면 저도 한 두어 번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뭡니까 유체 이탈 말고 유체이탈은 재밌는 경험이었죠. 유체이탈은 하 박사님은 그때 우산 안 샀을 때 그때 진짜 목숨의 죽을 위협을 아니 느끼셨을 무슨 것 거예요? 같은데. 우산으로 무슨? 예. 저는 진짜 어릴 때 네. 제가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 하니까 저를 그 외가 쪽에다 맡겨놨었어요. 외갓집이 아야진이라는 고성군 아야진이라는 동네인데 바닷가에서 놀다가 정말 물에 빠져 죽을 뻔하는데 외삼촌이 구해. 그럼 본인의 힘으로는 그 못 빠져나왔던 아, 거지. 그러니까 네. 내 키를 넘어서는 건데 그거 있잖아. 당황하면 사람이 계속 물 속에 들어가는데 그때 외삼촌이 구해준 적이 한 번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이 효세님이랑
형이랑 같이 다니는 직장에 혼자 특강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빗길에 자동차가 이렇게 톨게이트를 나가려면 한 바퀴 도는 데 쭉 있잖아요. 돌잖아. 예, 예. 근데 거기서 이 빗길에 그 전주에 이거 타이어 갈아주셔야 되는데요라고 했는데 많이 마모됐구나. 그 당시 이제 돈이 없어서 진짜로 음. 돈이 없어서 타고 다니는 그때 그 마티즈 타이어를 안 간 거야. 다음 달에 가겠다고. 그때 월급이 너무 적어서. 근데 빗길에 정말 이 마티즈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 중간 턱이 있어요. 알죠? 이렇게 그렇죠. 그 옆차선이랑 그 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내 자리로 왔어. 다행히 안 그래도 뒤집어졌다. 자기 자리로 왔네요. 안 뒤집어진 게 다행이죠. 다행이죠. 근데 문제는 네 바퀴가 다 펑크가 났는데 아. 보험회사 부를 생각을 내가 안 한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처음 당황했을 당황해서 수도 있고. 빵꾸난 차로 정비소를 찾아갔어. 그대로 타고 그래서 밖에 다 망가졌어. 그 휠도 다 휠이랑 다 부서지고. 나갔겠네. 그리고 나 그 너무 당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이거 죽을 수도 있었겠다. 만약 잘못했으면 예, 뒤집히거나 빗길이었잖아요. 앞에서 차가 온다거나 뭐 이랬으면 나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래서 삶이 변했습니까? 덤으로 생각하고. 완전 변했겠죠. 네. 많이 긍정적이 된 것 같아. 예, 실제적으로. 예, 실제적으로. 그래서 되게 운전을 조심하게 하는데 오늘도 사고를 내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네. 아 근데 교통사 운전하시면서 접촉이나 뭐 이런 사고 얘기는 자주 하셨던 거. 그렇죠. 접촉을. 이런 사건 얘기하는 사건 거야? 사고들은 네네. 한 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큰 건 아니고 뭐 저는 열차에 치여 죽을 뻔했던 얘기 아마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런가요? 제가 나도. 이제 와이프랑 연애하던 시절 때 그러면은 대학 때잖아. 때죠. 대학 졸업할 때쯤이었나 그러네. 그때. 근데 크게 써서 지금도 웃으면서 그때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게 제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 철길을 이렇게 쭉 걷고 있는데 왜 우리 학교 앞에 철길이 있었어요. 그때 그렇죠. 당시 기차가 가끔 다녔거든요. 거의 안 오는데 그죠. 거의 안 오는데 하루에 한두 대인가 아마 다닐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제가 되게 밤늦은 시간이었어요. 뭐 12시 1시 이럴 때 철길을 걸으면서 이제 통화를 하셨구나. 통화를 하면서 이제 걷고 있었는데 그럼 잘 못 느껴. 뭐 이제 통화를 하면서 걷는데 계속 뭔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전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나는 그게 밖에 소음이라고 좀 인지도 못하고 그냥 그때 뭔 얘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 안 나지만 대화에 몰입하다 보니 점점 주변이 밝아져. 난 철길 따라 걸고 있는데 계속 주변이 철길을 환해지는 따라 거예요. 걷는 게 문제네. 그래서 뭔가 소음이 있어서 상대방 목소리는 안 들리는데 나는 그 순간 내가 철길 위에 서 있다는 인지조차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몰입하셨구나. 네. 통화에. 왜 이렇게 주변이 밝아지고 막 시끄럽지 않은데 나중에는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그 되게 짧은 순간이었거든요. 그러고 뒤를 돌아보는데 정말로 그 바로 진짜 앞에 있구나. 환한 응. 빛과 기차가 진짜 내 눈앞으로 돌진하는 그 거예요. 앞에 하나도 안 보였겠네. 정말 순간적으로 온몸이 막 굳어버리죠. 굳어버리며 경직되면서 근데 진짜로 뭐 하여튼 뭐 감각적으로 이렇게 탁 피해서 제 느낌에 정말 간발의 차이로 비키면서 그때 기장님이 앞에 타고 있는데 막 기관사가 기관사가 밖으로 막 소리치고 욕 막 엄청 뭐 했겠네. 이런 게 순간적으로 막 지나갔어요. 그 열차도 최대한 속도를 아마 최대한 늦췄지만 멈추지는 못했겠죠. 그렇지 못 멈추지. 그러면서 이제 멈추면서 지나가면서 빵 하는 나는 기차의 경적 소리가 그렇게 큰지 이제 엄청 처음 크죠. 알았어요. 엄청 시끄러워요. 그러면서 엄청 지나가면서 그 경적 소리가 엄청 컸고 그 기장 아저씨가 막 열차 밖으로 나와서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 욕했을 건데. 지나간 그때 순간에 와서 제가 와이프한테 진짜 나 죽을 뻔했다고 방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 그래서 아까 그 상황을 막 땀을 삐질삐리면서 설명했더니만 와이프 되시는 분은 근데 별 제 아내 반응 대답이 없었죠. 그래서 아까 그건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그 얘기 하셨다 맞다 기억나.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내가 정말 죽을 뻔했다고 농담이 아니라고 뭐 했더니만 그래 알겠는데 아까 그거 뭐 어떻게 와이프에겐 됐냐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는 그렇죠 완전히 그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앞에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왜 내가 죽을 뻔했는데 당신은 놀라지도 않냐 이런 걸로 이제 막 한참 싸우다가 지금도 이제 그때 얘기 가끔 꺼내죠. 그거 얘기하는 게 생각나네요. 네. 와이프 반응이 너무 이렇게 반응이 건조했다. 엄청 건조해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도 와이프가 제 놀린다고 엄살쟁이라고 그때 얘기를 간혹 소환하죠. 그렇게 놀릴 기회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그때는 죽을 뻔했다는 걸 내가 너무 체감해서 시간 때문에 계속 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근데 그런 체험이 한 번씩은 있잖아요. 한 박사님도 죽을 뻔한 적 있고 막 이런데 진짜 내가 남은 삶을 덤이라고 생각하고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한 2시간 정도 가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한 2시간 한 2시간 3시간 가고 나서는 오상복귀로 다시 왜냐면 돌아와서 다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안 살아야지 했던 마음이 뭐 나중에 금방 사라지던데 근데 진짜 간접 경험이지만 죽을 뻔한 순간은 되게 많거든요. 오씨 죽을 뻔했다 이런 거는 많은데 그 정도로 삶이 확 바뀌진 않고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진짜 투병 생활을 길게 하다가 기적적으로 나았다거나 뭐 몇 달 고생하다가 뭐 정말로 죽는 줄 알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뭐 이렇게 치유가 되어서 나았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확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아예 다른 선택들을 하고 이런 경우들도 그래도 좀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쉽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액시던트에
피해자가 될 뻔했던 걸로는 사실은 내가 삶을 덤으로 받았어 이런 생각을 근데 하기는 이제 잘 안 되는 정말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의 만약에 어떤 사고 현장에 직접 있었는데 가까스로 살아났다거나 이런 거하고는 이제 종류가 다르겠죠. 그거 좀 많이 다른 거. 종류가 다른데 그냥 내가 방금 생각해보니까 죽을 수도 있었겠는데 뭐 요 정도는 한두 번씩은 다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러게 저도 어릴 때 되게 수영도 못하는데 물에 들어갔다가 강에 그 자갈을 퍼가는 바람에 이렇게 완전히 쭉 빠져 있어가지고 그렇지 홀이 생기죠. 쭉 빠져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완전히 거기가 퍼져서 시커멓게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이렇게 기어서 물 안에서 기어서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블루홀을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블루홀 진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블루홀은 정말 아유. 두려운 대상인데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비슷하게 저는 이제 차 기지에 있으니까 기지 안에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 잘린 차가 이렇게 움직일 때 그 반대쪽 제가 안 보이는 반대쪽에서 기관사가 있고 운전하는 경우. 요 잘린 그 복도 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이를 원래는 감시자가 서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기진을 세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없는 시간이니까 그 감시자가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 근데 저는 그 선로에 서 있고 안쪽에 몸이 들어가 있고 거기 이제 전기 배전반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있었어요. 확인하느라고. 서로. 근데 이 차가 등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뒤에서 차가 오는데 저는 몰랐던 거죠. 마지막 순간에 이게 바로 코앞인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제가 그걸 벗어났어요. 아무도 본 사람도 없어 심지어. 근데 진짜 얼굴 앞으로 차가 쑥 지나가더라고. 진짜 그 경우 아까 지나갔는데 비슷한. 심지어 아무도 몰라 내가 거기 있었고 거기 있었다는 지나갔다는 사실조차. 거를 아무도 몰라가지고 너무 봉쪄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 근데 진짜 죽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확 들죠. 목격자가 없으니까 하소연할 데도 없어 심지어. 우리 같이 일하시던 분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했다니까 조심했어야지 뭐 이러는 거. 그렇죠. 내가 지금 사고 났으면 자기도 지금 거의 이렇게 아유, 회사 생활도 다 서로 힘들어진 상황인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죽었다 살았다 진짜 뭐 큰일 날 뻔했다 다음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지만 삶을 덤으로 오래까지는 않죠 살았다거나 그게. 내가 정말 삶을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그 저는 안 이후에 들었거든요. 삶이 확 바뀌진 않았어 나도. 근데 이제 대학 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이제 일종의 방탕한 즐거운 생활을 하다가 간을 한 3분의 2 이상 덜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되게 사실은 엄청 요양을 해야 되는데 안 죽고 대수술을 받고 배를 이만큼 다 찢었거든요. 배를 완전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게 자기가 살아남은 게 너무 감사했던 모양이에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거야. 그래서 과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직장 들어가고 한 1년 사이에 투병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결국은 죽었어요. 과로로. 너무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정말 알 수 없네. 그냥 쉬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쇼셰님 혹시 뭐 일단은 여러분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고 완전 다른 것도 있는데요. 시체도 보시고 그죠? 비슷한 경험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2살쯤 거의 만으로 따지면은 2살도 안 됐을 거예요. 뭐 18개월이나 됐을래나. 정말 갓난아기인데 정말 얼굴이 파래지고 그러니까 거의 신생아 때 위기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정도로 몸무게 작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릴 때 몸이 약했대요. 그랬는데 정말 호흡을 안 하는 호흡정지 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진짜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런 거를 느끼시고 종종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제가 덤이라고 부모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작은 뭐 사건 사고나 뭐 죽을 뻔한 뭐 많이 아팠거나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비슷한 경험이고 근데 저는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자주 덤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단 감사함을 되게 많이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IMF 때 이제 그 실직하신 것도 있고 이제 약간 기복이 있었어요. 저희 가정 그게 이제 기복이 있었고 그리고 되게 막 그 부모님이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고 그때 막 뭐 사업을 했는데 뭐 잘 가게가 잘 안 되고 막 이럴 때도 있었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면 되게 가정이 되게 위태로워져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도 같이 위태로워지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정말 우리 집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불안도 있었고 뭐 부모님 사이도 너무 안 좋고 막 이럴 때 막 그때 막
건강도 잃으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그때 되게 안 좋았었고 그래서 그때를 비해서 저희 너무 안정적이 되고 가족 사이가 좋아지고 이런 거를 대조해서 늘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럼 너무 감사하고 가족들끼리 서로 챙기고 그냥 명절 때 같이 모여서 있는 평화로운 것만도 되게 감사하고 기준점이 있으니까. 그 기준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준점이 있는 게 이것도 되게 정신적인 건데 제가 대학 자체도 제가 원한 과는 아니었어요. 전 사실 문창과나 국문과를 가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리엔테이션까지 갔는데 국문과 다른 학교에 오리엔테이션 갔는데 아빠가 강요해서 넣었던 사대가 추가 합격이 되는 바람에 사범대로 가게 된 거죠. 그랬는데 방황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그때 또 여전히 이제 부모님 형편이 다 좋지는 않았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진짜 진로를 진심으로 교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던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 4학년 때부터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때 모든 게 다 왔었어요. 우울증도 오고 불면증도 오고 이게 뭐 신체적으로도 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막 소화불량도 오고 진짜 온갖 그 막 진짜 밑바닥의 그런 어떤 우울감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기준점이 있으니까 아 그때보다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이거를 항상 떠올려요. 그러니까 아 우리 집 가정 분위기도 그때보다는 너무 좋고 다들 건강하고 그리고 나도 그때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로 아 우울해서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그냥 까만 상자 안에 혼자 갇혀진 그게 것 대학 한 같은. 4학년 때. 네, 4학년과 그 다음 해. 야, 그 1년으로 루프 걸리면 큰일 나겠다. 근데 그때 그나마 저를 루프가 랜덤이야. 랜덤으로 그때 걸리면. 그때 그나마 저를 어. 구원해 줬던 게 음악이었던 것 아, 같아요. 그렇죠. 그때 들었던 음악들은 지금도 굉장히 음악에는 힘이 있습니다, 네. 진짜. 고맙죠. 그래서 그 질문이 그거잖아요. 덤으로 생각하고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느냐 그러면 저는 그때를 늘 생각해요. 그때에 비해서 나는 너무 지금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어둠의 통로를 어느 정도 빠져나오셔서 네, 맞아요. 네, 감사할 수밖에 없겠네요. 감사해요. 좋습니다.